살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입니다. FOMC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더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분위기에 투심이 더 좋지 않았는데요.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방향을 바꾸면서 2,560선마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이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FOMC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끌어내리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점은 하방 압력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런 FOMC에 대한 또 모멘텀 이슈들이 사실은 계속 또 없어져야 소멸이 돼야 시장의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걸까 상쇄될까라는 또 이야기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 이번 주 내내 연출이 될지 아니면 내일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할 만한 좋은 종목들이 발굴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프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에 고민들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때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살펴볼까요? 한수원 그리고 미국 경쟁사에 승소했다라는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로는 통신장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만한 거는 미국 원전 업체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에 대해서 막아달라 미국 법원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좀 향후 원전 수출에 대한 부담감이 한수원에서는 좀 해소가 됐고요. 관련한 원전 관련주들에게는 수혜로 작용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수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각이 받으면서 우리 기술은 오늘 15%, BHI도 오늘 7,890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5%대로 관련한 원전주들의 흐름이 양호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통신장비주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 말 6G, 6G 레디 장비 투자 전망이 좀 강세입니다. 최근에 국내에 살펴보시면 네트워크 장비주 전반적인 순환매 양상이 돌고 있는 가운데 KMW 상한가, 에이스테크 상한가, 솔리드는 19%대, 오이솔루션까지 모두 다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된 흐름들이 10월까지도 좀 연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동안 눌렸던 통신장비주들의 시원스러운 배팅 그리고 시원스러운 상승력들이 오늘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시간으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STX, 그릴로지스, STX 두 가지 종목을 좀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됐다. 이런 이슈로 시간에서 거의 10%대, 7%대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신규 상장주들이 바로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수급 쏠림이 연출되잖아요. 그런 게 재상장 이후 인적 분할한 뒤에 나타나는 연출들, 이런 흐름들이 같은 커플링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SP시스템즈 살펴보시고 두산도 같이 묶어서 보셔야겠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이렇게 큰 글로벌 큰 손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7조 베팅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시간으로 두산 4%대, SPT 시스템즈는 7%대, 그리고 이렌시스, 대동기업 시간으로 모두 다 같은 이슈로 묶이는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개별적인 또 얘기들이 있는데요. 오픈 베타 초반의 인기로 동접이 5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개별 모멘텀 받으면서 시간으로는 4%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시간의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오늘 시장 분석은 제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밝죠? 항상 웃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한마디를 좀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장의 한마디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양도세 때문일까? 혹은 추석 때문일까?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드렸던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휴 때문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사실 9월 달 들어가지고 코스닥이 그간 굉장한 약세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차 전지들이 굉장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전지를 주축으로 이뤘던 거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양도세 결국에는 수익이 발생했다 보니까 양도세에 대한 이제 그런 사항들이 생기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네.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빨라지다 보니까 9월 달 시즌부터 추석이라는 거를 앞두고 이제부터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테마성이 강했던 2차 전지 그룹사들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 중에서 조금 더 제가 또 한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여러분들이 고갱의 탁금 관련된 자료를 차트를 조금 한 번 더 보면요. 사실 그간 50조를 가속적으로 버텼습니다. 이 초록 색깔 선 자체의 그래프 자체가 네. 고객 예탁금인데 그리고 파란 색깔은 이제 주가 지수입니다. 근데 보통에서는 이제 시장 자체랑 같이 올라가요. 예탁금이 그쵸. 증가할 때마다 결국엔 개인들이 매수를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증시를 받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성실을 띠고 있는데 8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조를 이탈하고 49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후로도 추석이랑 연휴가 껴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엔 앞으로 있을 양도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자금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쵸. 그렇다는 소리는 코스닥은 계속적인 약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이 사실상 그간 올해 2023년도 들어가지고 주도 테마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AI, 로봇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겠죠. 그럼 어찌 보자라면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감소한 시점이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기회상에서 로봇 관련주나 AI,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이런 대형 테크 주식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제 매수하려고 고려하고 계신다라면은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고객 예탁금이 상승하는 시점일 때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뭐 FMC도 있고 빅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봤었을 때 그런 이벤트들이 거의 우리나라 영향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일 있을 FMC가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좀 다른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걸 준비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이런 오늘 시장의 이슈를 또 오늘 장에 한마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을 때 표로 보니까 좀 더 가시화가 된다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들 시장 궁금증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시장 질문들 저희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슈 하나 볼까요? 오늘 꼭 봐야 됐던 이슈. 전문가님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원전이 저는 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이 네. 사실상 여러분들 주가가 별로 못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통신주들이나 이런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음 달이 되면요. 어떤 날이 딱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날인가요? 사실 우리한테는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중요하죠. 연휴가 끝나고 이제 와서 이제 본업으로 딱 돌아왔을 때 마찬가지로 증권사 직원들도 그렇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마지막 연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휴가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번 주 시장에서 움직임들이 추석 이후의 움직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네. 달이 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미국 대선이 1년 남짓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나요? 자, 그럼 미국 대선이 1년 남짓했었을 때 예전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경기 부양이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봤다라면은 지금은 어찌 보자면 미국, 중국 관련된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5G 통신장비 강했던 이유는 화웨이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타겟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손잡고 우리나라 반도체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신장비 업체들, 5G 통신장비 업체들이 상승했던 거고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저는 원전 쪽이라 봅니다. 아,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원전 관련돼 가지고 사실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소송을 승소했기 때문에 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단편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원전 쪽 관련돼 가지고는 유가가 상승할 때부터 좀
유심히 지켜봤어요. 아.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뉴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다음 걸 한 번 더 보시게 된다라면은 요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비중이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발표했던 게 어. 다른 신재생 업종들은 약세하고 감축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네. 원전 쪽은 늘려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아. 정부 보조금 자체가 지급되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신재생 특히나 태양열 쪽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된 거 원유가 상승하고 기름 유가줄이 상승했었을 때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들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딱 뭐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네 가지의 신재생 에너지를 봤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거는 태양열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양열 같은 경우 가격이 점점 빠집니다.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정책과 반대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거는 태양열이 올라가는 거는 항상 어떤 트리거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차트를 좀 더 보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요것도 가져왔어요. 사실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신한울 2호기가 이제 운영 허가 신청됐고요. 추가적으로 3호기, 4호기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전 사업이 개별적으로 국내에서 지속되다 보니까 네. 수준은 넘쳐난 상황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돼 가지고는 수출 관련돼서 여러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사실 그쵸. 우리나라가 네. 폴란드도 그렇고요, 사우디도 그렇고요, 체코도 그렇고 그다음 대부분의 국가들한테 원전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수주 쪽 관련된 국가들은요, 러시아와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미국은 안보라는 이유로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원전 발전소를 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으려고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태클 걸었잖아요. 네네. 태클을 취소했던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자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를 타겟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그 SMR 관련돼 가지고 소형 원전 관련돼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력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소리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협력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현재 꽉 잡고 있는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원전의 6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세대의 치는 강자고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 먹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부터 한국이 주축이 돼서 미국과 함께 소형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장을 먹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그 와중에 정부 정책과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봤었을 때 시장의 호재성은 가득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올라가게 됐을수록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전주가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지만 주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실망들이 많았었는데 좀 이번에는 좀 다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원전주를 보셨을 때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 차트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원전주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좀 주도주와 유망주를 확인해 볼 텐데 원전을 꼭 봐야 된다라는 네. 시장에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원전이 주도 섹터 네. 그리고 주도주는 우리 기술을 네. 가져오셨네요. 그렇죠. 오늘은 대장주니까. 대장주였으니까 잘 갔으니까. 그쵸, 대장주를 그쵸. 가져왔고요. 좋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니까 그죠? 네. 유망주는 여러분들 BHI라고 HI.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내 원전 관련돼 가지고나 이제 해외 수출 관련된 원전들 관련돼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원전의 주축이 되는 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여러분 제가 가져왔는데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주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상 주봉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전치부터 2020년도부터 지금 3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온 값인데 결국에는 이 빨간 색깔처럼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하지만 그 우상향이 너무나 가파르면은 낙폭이 되고요. 너무나 가파르면 낙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기울기로 가고 있습니까? 점진적인 완만하게. 기울기로 가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원전주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평이한 가격대, 높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따로 테크 주식들이나 아니면 뭐 로봇이나 AI 다른 업종들과 다르게 정상적인 가격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에 있는 호재거리들이 결국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걸 초점 맞춰가지고 추가적으로 원전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하반기 때부터 내년 상반기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을 봤었을 때 오히려 원전 쪽 관련돼 가지고나 아니면 미국 대선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은 지금 현재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참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라는 차트도 가져왔어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테마주성으로 볼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힘듭니다. 괜찮아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네. 대형주다 보니까 어찌 보자라면 이제 본래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네. 우리 기술이나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이제 BHI 같은 BHI. 경우에는 테마 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우상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오늘 상승이 나왔었다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 보이시는 빨간 색깔 실선상에서 추세를 현재 지금 이탈했었다가 추세에 지금 걸린 상황이죠. 어찌 보자면 추세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의 가격대가 이전치에 비해서 전날에 비해서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싼 가격대다라고 여러분들이 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BHI라는 차트도 가져왔어요. 자, BHI 종목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주봉 기준으로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봤었을 때 자, 이런 식의 나옵니다. 결국에는 주봉 기준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우상향의 폭 자체가 위아래 변동폭이 40%, 50% 가까이 변동폭이 지나다 보니까 빨간 색깔 실선을 지나가는 부분 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상 이전치의 고점 기준으로 10,000원 정도가 안 넘은 상태다 보니까 10,000원을 넘긴다라면은 이전치의 추세선을 돌파하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BHI라는 종목을 좀 더 보거나 그 외에 다른 업종들을 보았었을 때 현재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 좀 주목해 본다는 점은 사실 뭐 FMC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테크 종목들이 많이 약세가 잡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 만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벤트 자체가 좀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에너지가 과연 상승했었을 때 만약에 하락하지 않고 한 번 더 상승하고 점프를 한다 치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테크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섹터가 좀 더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격적으로 싼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컨센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럼 다음 달부터 미국 대선이 1년 정도 남짓하다 보니까 5G 쪽 섹터나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섹터들 좀 우리가 좀 찾아보자. 그다음에 단발성으로 좀 개별 기업들 중에서 저렴한 종목들이 있었던 종목들을 우리가 좀 더 노려보자.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추석 때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가는 종목들이 좀 갈 것 같다라는 또 생각들의 전략이 여러분들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궁금하다, 시장 상황을 더 알고 싶다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될 거고요. 노란톡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도 봐드리겠습니다. 많이 종목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사실 이제 다음 달 결국엔 추석이 지난 시점 이후로부터는 이제 미국 대선이 1년 남짓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 대선으로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시장 관련돼 가지고 단기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제 와이드하게 좀 본다면 지금 미국 대선이 1년 남짓했을 때 우리들의 각 전략들을 어떻게 좀 더 수정해야 되는지 좀 그리고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섹터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미 대선이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 여러분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온라인 방송 밤 9시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힌트 첫 번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꼭 봐야 하는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자, 히든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 힌트. 사실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섹터보다는 일단은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시장 관련돼서 미국 대선이 1년 남짓했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녹색의 힘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신재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재생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우리가 곱씹어보자 이런 말에서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안에서 봐야 될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저희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